이어서 할게요. 잘 보세요. 이 첫 문제 같은 경우는 9구단 8단을 출력하는 작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의해 놓고 얘만 돌려서 쓰면은 훨씬 더 작업이 편해진 거죠. 코드량도 확 줄었고요. 얘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다 써주는 거는 너무 낭비잖아요. 한 번에 3줄씩 뭐 4줄씩 쓰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의 작업으로 명시를 해놓고 얘를 돌려서 쓰겠다라는 건데, 자, 그 다음 내용은 4개의 변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함수에는 4개의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제부터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함수는 자판기고요. 얘는 데이터 투입구, 자판기에 있는 동전 구멍이죠. 그렇죠? 얘는 데이터 배출구, 얘는 음료수 나오는 곳이라고 이제 시각화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매개 변수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매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변수래요. 방금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하자면 얘는 일단 필요 없고,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컨트롤 엔터를 눌렀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콘솔에?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함수를 만들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한번 쭉 실행을 해준다 라는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죠? 그렇죠? 어차피 지역 변수로 만들어도 얘는 8단만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8단이 잘 나와요. 자, 8단을 여러 번 출력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끝났죠? 그렇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100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while 하면 100번이 끝났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 여기 i 한 번 나왔는데 또 썼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지역 변수고요. 얘는 전역 변수니까. 지역 변수는 이 함수 끝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전역 변수랑 겹치지 않는 거죠. 얘는 함수가 실행되고 함수가 이제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름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이름 겹치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i는 2다 라고 해버리면은 원래 i가 한번 등장을 했으니까 겹치잖아요. 이전에 있는 걸 재활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개념이 살짝 달라요. 재활용한 게 아니에요. 얘는 요 안에다 만들어봤자 어차피 함수 시작하고 끝나면 죽는 녀석이니까 재활용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얘는. 그쵸? 자, 9구단 8단을 다시 아까 그 업무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 일이 이번에는 9구단 8단을 출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함수를 잘 만들어 놓고 이 함수만 실행시켜주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아까 이런 뭐냐 어디 갔어? 뭐 IT 회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청을 저한테 9구단 8단을 뭐 한 5번 해줘 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뭐 100번 해줘 하면은 100번 반복하는 말문 안에 가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해진 거죠. 그쵸?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자, 갑자기 다른 상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9단을 출력을 해달래요.
함수 다시 8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잘 만들어서 잘 써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9단을 출력해달래요. 뭐 어쩌다 한번 그런 요청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단을 9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9단을 출력해 줄 거니까, 그쵸? 9단 출력하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어쩌다 한번 9단을 출력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썼어요. 함수를 만들기도 귀찮아서. 자, 근데 이제 9단을 출력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하루에 뭐 한 20번 정도, 뭐 40번 정도 해달래요, 얘를. 그러면 자, 얘를 함수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A 함수, B 함수 했듯이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랑 얘랑 비슷한 모양으로 프린트 9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함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자, 뭐 A라는 상사가 와가지고 8단 출력해 하면은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고, B라는 상사가 와가지고 9단 출력해 하면은 저는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어때요? 한 번은 8단, 한 번은 9단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9단에 대한 요청이 자주 들어오는데 함수로 하나 정의해놓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8단 출력해줘, 9단 출력해줘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렇게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도 하나 써놓읍시다. 프린트 단 포맷 단,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줘도 몇 단인지 표시를 해줄 거니까, 그죠? 8단, 9단 잘 나오죠? 저는 이 함수들을 만들어놔서 되게 뭐 흔히 말해서 꿀을 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8단 출력해줘 하면 이거 한번 말해주면 되고, 9단 출력해줘 하면 뭐 요청에 맞게 이 앞에 다시 가운데 숫자만 바꿔주면 돼요. 뭐 8단 5번 출력하고 9단 5번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여기다가 9로 바꿔놓고 이러면 끝났잖아요. 그쵸? 저 오늘 할 일 끝났어요. 그러면 자, 근데 자, 한 1년 차쯤 됐어요. 제가 갑자기 저한테 뭐 27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27단을 출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얘처럼 초반엔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27로 만들고 이렇게만 해주면 27단 출력해줄 거니까 얘는. 그쵸? 근데 갑자기 또 뭐 321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만 잘 써먹어주면 321단 출력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갑자기 뭐 4231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4231 해주면 끝났어요. 어쩌다 한번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맞죠? 근데 27단을 뭐 100번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면 얘를 함수로 만들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쵸? 뭐 얘를 100번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100번 반복하는 while문 안에 가둬도 되는 거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함수로 하나 정의 잘 해놓고 100번 반복하는 100번 실행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뭘 출력하라고 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상사가 그냥 랜덤으로 와가지고 야 27단 출력해 321단 출력해 4231단 출력해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함수로 정의하던 아니면 그냥 뭐 출력을 하던.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사가 왔을 때 얘가 뭘 요청할지 몰라요. 제가 상황 이해되시나요? 얘가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할지 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왜냐면 8단밖에 출력할 수가 없는 거고 얘는 9단밖에 출력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 61단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해되시나요? 대처를 못해요. 이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하루에 9구단 출력해줘 라는 이런 요청이 100번 들어오는데 100번이 다 달라요. 100번의 이 단의 값이 다 다르게 들어온대요 요청이. 그러면 굳이 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 봤자 그 다음 요청은 달라질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어 봤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구나. 함수 정의한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저한테 8단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던 간에 얘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27단 갑자기 출력해줘 하면은 그냥 27단 출력 얘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활용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활용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내부에 있습니다. 얘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청에 대해서 얘가 8단만 출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얘 때문이죠. 그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이라는 변수가 8인 이상, 이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는 8단밖에 출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름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잘 나오잖아요. 그쵸?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8단이라고 명명을 해준 것 뿐이지 이 값이라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5번 쓰면은 5번 다 8단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 단이라는 변수가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고정인 이상 얘는 8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보세요. 모양만 잘 보세요. 우선 이런 함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뭐 1, 3, 5, 7, 9 뭐 이렇게 했습니다. 모양만 잘 보세요. 모양만. 자, 여기까지는 함수 이름이었죠. 함수명이었죠. 그쵸? 얘는 뭐예요? 지금 다 다른 값이 들어가 있죠. 그쵸?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이런 함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쳐도 얘는 8단밖에 출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8단만 출력하고 있는 이 함수를
이 숫자들 이 숫자들을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1단, 3단, 5단, 7단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상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함수가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렇게 8단이라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도 뺐고요. 여기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구구단에 단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실행됐을 때 8단밖에 출력할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고요. 얘는 일종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입니다. 자, 얘는 1단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얘는 3단, 얘는 5단, 얘는 7단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고정값이다. 그러면 절대로 얘는 1단, 3단, 5단, 7단을 출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미정값으로 넣을 거예요. 고정값이 아닌 미정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 값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이 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정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지역 변수였죠.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요. 그죠? 근데 얘가 고정이면 8단밖에 출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미정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함수 외부에서 값을 정해주는 값은 이 녀석들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얘는 소괄호 안쪽에 있죠. 얘가 함수 외부에서 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요 안에서 고정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넘어오는 이런 옵션들의 값으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값이죠. 그쵸? 이 안에서 만들면은 값은 고정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 변수니까. 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 이 변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인데 얘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왜 매개 변수냐? 역할이 좀 달라요. 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을 딱 정해주는 지역 변수였죠. 얘가 매개 변수인 이유는 함수 내부랑 함수 내부,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 맞죠? 함수 내부랑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예요. 무언가의 매개체다. 그럼 얘를 통해서 뭐 어딘가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동일하게 네 가지 다 동일하게 함수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대신에 지금 소괄호 안쪽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죠? 아홉 번째 줄이 실행될 당시로 가봅시다. 아홉 번째 줄이 실행되는 이 당시. 그러면 얘는 이름으로 일단 찾아갑니다. 프린트 단 여기 있어요. 맞죠? 대신에 이번에 얘가 실행될 당시에 단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죠. 1로서 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돌아갔어요. 얘가 다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름은 똑같아요.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또 찾아봤어요. 이번에 옵션은 뭐예요? 3이죠. 그럼 이번에 단은 3이에요. 3으로서 동작을 하면은 얘는 분명히 똑같은 함수를 찾아갔는데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이제. 그죠? 함수 외부랑 함수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변수, 매개 변수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는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쵸? 이제 이 녀석은 뭐 8단을 출력하던 아까 했던 뭐 27단을 출력하던 321단
4231단 어때요? 알아서 잘 돌아가잖아요.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오던 함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요청 사항만 잘 적어주면 돼요. 맞죠? 왜냐면 이 실행할 당시마다 단의 값은 계속 변화할 거기 때문에 단의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실행할 때마다. 그렇죠? 그 단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함수 외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얘가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얘가 좀 더 유연해졌어요. 자, 얘가 지금 잘 보세요. 하나 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나왔고요. 27 곱하기 1부터 27 곱하기 9까지 나왔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1, 9, 1, 9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 얘 때문이잖아요. 언제 종료할 거냐? 곱하기 9까지 하겠다 라고 해놨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리밋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체를 해놔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리밋은 9니까. 맞죠? 자, 근데 저는 얘가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곱하기 9까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는 곱하기 3, 어떤 경우에는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 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밋이라는 변수가 9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가 마찬가지로 고정값인 이상 절대로 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곱하기 3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얘는 곱하기 뭐 6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얘는 4까지 했으면 좋겠고 얘는 뭐 한 5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옵션을 좀 더 주고 싶어요. 저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9까지 나오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도 미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아요. 이 단이라는 변수의 경우랑 똑같습니다. 미정값은 외부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쉼표로 구분을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럼 이 리밋이라는 변수의 값은 언제 정해져요? 함수를 실행할 때 정해져야겠죠. 근데 지금 넘겨주는 옵션이 몇 개예요? 한 개죠. 받아야 되는 옵션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뭐라 해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리밋에 해당하는 이 옵션이 옵션 값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한 개 모자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이 옵션의 개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쉼표로 구분합니다. 6 뭐 얘는 4구나. 4,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잘 실행이 됩니다. 3단 다시 곱하기 3까지, 곱하기 6까지, 곱하기 4까지, 곱하기 5까지. 왜? 리밋의 값은 얘가 결정하고 있는 거니까. 즉 단과 리밋 변수는 매개 변수고 이 매개 변수의 값은 함수 실행할 때 결정이 되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서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죠? 순서에 맞게 잘 들어가서 실행할 때마다 단과 리밋의 값은 변화하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럼 이 1은 어디로 갈까요? 좀 이상하죠 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납니다. 보시면은 두 개의 자리가 있는데 세 개가 넘어오고 있다. 그죠? 얘는 지금 두 개만 필요한데 왜 세 개 주냐?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매개 변수의 개수랑 이 옵션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 자릿수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면 얘도 두 개여야 되고 여기가 하나면 얘도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옵션은 얘는 변수인가요? 아니죠. 값이죠, 값. 얘는 인자라고 합니다. 아규먼트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인자,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이 인자의 값이 함수 실행할 당시에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 한번 쭉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줄이 실행될 당시랑 이 아홉 번째 줄이 실행될 당시랑 똑같은 함수가 실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과 리밋의 값은 이 인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더 유연해진 거네요. 단만 이제 매개 변수로 놓고 활용을 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그죠? 좀 더 유연해진 거잖아요. 리밋까지 밖에서 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대신에 좀 더 불편해졌어요. 이 매개 변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 엄청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서 매개 변수를 100개 썼어요. 그럼 여기도 100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내부에서 이렇게 써먹겠다. 그럼 얘가 뭐 하는 애인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뜯어봐야 얘가 뭐 하는 애구나 라고 해서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해야겠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요 매개 변수명은 이 함수 내부에서 이 녀석의 역할을 써주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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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얘는 필요할 때만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굳이 필요 없다면 써주면은 뭐 낭비잖아요. 얘는 어차피 개수 맞춰줘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두 개라면 얘도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쓰면 좀 더 유연해지지만 그러면은 이 인자가 넘어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건 애초에 정할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얘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면 개수를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일단 이게 기본 꼴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